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내건 이정선 교육감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어 4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광주 교육 현장에는 AI 학생 평가 제도가 도입되고 학교 안에 스터디룸도 설치될 전망입니다. 김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지역 일선 학교에는 이르면 내년부터 AI를 활용한 학습 진단 제도가 도입됩니다. 먼저 적용되는 학년은 고2와 중3으로 AI가 학생 개인별 학습 취약 분야를 분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AI 학습 시스템을 활용한 학습 진단 및 보정, 단위학교 학습 보조 강사제 지원 확대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에서는 사교육 시장에서 구동 중인 각종 AI 성적 평가 프로그램 등을 비교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선 고등학교에는 이른바 365 스터디룸이 운영될 전망입니다. 과거 자습실이나 정독실과 달리 집단 토론이나 맞춤형 개별 학습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정선 교육감이 발표한 광주 학생 실력 향상 전략은 크게 4가지. 독서교육 활성화 추진단 등을 만들어 실력 향상 생태계를 조성하고 AI 학업 진단 시스템 구축 등으로 이 초, 중학교를 연계해 실력을 향상시키고 진로 진학 지원단 등을 운영하는 한편 이 직업계 고등학교 학과를 재편해 광주형 마이스터 고교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선 교육감은 수능 성적 위주의 줄 세우기 실력이 아님을 수차례 강조했지만 일각에서는 이 각종 평가 시험과 이름을 달리한 야간 자율학습이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광주를 찾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오늘 전남대학교에서 열리는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지역 인재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 전략과 관련한 당정 합동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이한열 열사의 기일을 맞아 망월동 묘역에서 열리는 추모제에도 참석합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1987년 당시 연세대 총학생 회장이었고 이한열 열사는 항쟁 도중 최루탄에 맞아 숨져 망월동 민주열사 묘역에 안장됐습니다. 제12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와 원구성 후보 접수 결과 의장을 제외하고 모두 더불어민주당 자체 경선 결과에 맞춰 단독 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일부터 이틀 동안 이루어진 전남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후보자 접수 결과 의장 후보에는 민주당 서동욱 의원과 진보당 오미화 의원이 등록했습니다. 또 1, 2 부의장 후보에는 민주당 김태균 의원과 전경선 의원이 각각 단독 지원했고 7개 상임위원장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각 1명씩 지원했습니다. 전남도의회 전체 의원 61명 가운데 민주당은 57명으로 이변이 없다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광주에서 칼을 들고 주택가를 오가던 베트남인이 경찰에 체포된 것과 관련해서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항이 없었는데도 테이저건을 쏘고 발길질을 했다는 건데요. 이주 노동자 단체가 인권위에 제소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경찰이 진압봉으로 칼을 든 남성의 팔을 내려칩니다. 칼을 떨어뜨리자 진압봉으로 때리고 테이저건으로 쏴 제압합니다. 남성이 쓰러지고 난 뒤 경찰은 해당 남성을 발로 차고 밟습니다. 지난달 29일 외국인이 칼을 들고 어린이집 앞을 왔다 갔다 한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해당 남성을 제압하는 장면입니다. 인권단체는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며 인권위에 제소했습니다. 베트남 이주 노동자가 칼을 놓치고 나서 칼을 다시 주우려거나 혹은 도망치려거나 저항하려거나 이런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서 꿇어 앉았는데 외국인 남성이 위험한 물건을 지녔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경찰청 예규는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폭력적 공격 상태일 때 넘어뜨리거나 꺾기, 주먹과 발로 가격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외국인 우범 지역에서 벌어진 일인데다 바로 옆에 어린이집이 있었고 해당 남성이 칼을 내려놓으란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테이저건을 맞고도 제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취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 집에 고기를 손질할 칼을 가져다주는 길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미등록 이주 노동자인 여자친구와
다른 동료들에게 불똥이 튈까 우려된다며 인권위 조사는 거절했습니다.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소는 각하 결정됩니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외국인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와 관련해 개선 의견을 낼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전임시장 시절 아파트 개발 사업의 인허가 과정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7기에 승인된 공동주택사업 계획만 9,300여 세대에 이르는 데다 도심 경관 훼손의 논란도 컸던 만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1,200세대를 짓는 순천 삼산지구. 순천 왕지지구에도 2,000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 중입니다. 민선 7기 들어 승인된 순천 지역 아파트 사업 계획은 모두 15건에 9,300여 세대. 민선 6기 3,900세대보다 2배 넘게 많은 데다 도심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순천에 걸맞지 않게 스카이라인을 가리는 방식은 순천시가 좀 엄격하게 조금 허가내주는 부분을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제안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무시되면서 노관규 순천시장은 인수위 1번 정책 공고 사항인 공동주택 인허가 심사 강화에다 이미 승인된 아파트 인허가의 적정성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토 대상은 순천, 동천 인근 아파트의 다리 건설과 함께 도시계획 도로를 내면서 시 예산 150억 원을 투입한 것이 적정했는지, 또 순천 조례동 39층 주상복합 건물 신축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입니다. 노 시장은 검토 후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이거는 수사기관에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고발을 의뢰할 지금 의향도 있다. 무분별한 아파트 인허가에 제동을 걸겠다는 노관규 순천시장의 취임 초기 강력한 드라이브가 어떤 성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확실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어제 하루 광주에서 280명, 전남 385명 등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665명이 발생해서 4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도 요일별로 모두 전주보다 증가세를 보였고 확진자 증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지속적으로 1을 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위중증 환자의 경우 광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전남은 4명입니다. 밤낮 없이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도서 지역을 제외한 광주 전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낮 동안 체감 온도가 33도에서 3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더 더운 곳들 많겠습니다.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요. 낮 시간대 격렬한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비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오늘은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에 5에서 60, 내일은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에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으로 강하게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우산 꼭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광주 33도, 영광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순천과 광양의 낮 최고 기온 33도, 구례 34도로 예년 이맘때보다도 3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30도, 장흥과 영암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8도에서 30도가 예상됩니다. 남해서부 먼바다는 오늘 오전까지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소나기가, 모레부터는 다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수의 한 파출소에 화살총을 쏘고 달아난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새벽 2시 15분쯤 거주지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출입문 틈으로 에어 화살총을 쏘고 달아난 22살 A씨를 붙잡아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한편 에어 화살총 구입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안군 보건소가 농지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전라남도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무안군에 감사팀을 보내 서모 보건소의 농지 취득과 농막 설치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서 보건소의 부인이 무안읍 일대에 농지를 사면서 농지 취득 관련 서류를 누락하고 주변에서 개발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 보건소는 주거 지역이라 농지 관련 서류가 불필요한 지역이라며 배수로 공사 등도 마을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